해봐. 오셨어요? 김양성님. 팔이 어떻게 아프다고요? 아니 팔이 뭐 왔다 갔다 한다며. 근데 여기가 많이 아프다고 여기가 예. 아프다고. 근데 지금은 여긴 누나고 여기가 아프다고. 자, 우리 조봉현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처음엔 여기가 아프다가 네. 이제 여기가 덜하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네, 네. 여기가 아프다. 왜 그래요? 제가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책에도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원장님, 처음에는 여기가 아팠는데 지금은 여기로 옮겨갔어요. 예. 옮겨갔지요? 예. 옮겨갔다 그래요. 옮겨간 게 아니다. 네. 통증은 뭐예요? 좀 예를 들면 지금 자꾸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감염이 됐다 그래. 어떤 병이 그 감염이 됐다는 의미 속에서는 코로나가 뭐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감염이라는 인식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나는 멀쩡한데 누군가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나쁜 물질이 오염 물질이 내 몸에 들어온다라는 게 감염이에요. 또 이 들어온 게 어떻게 돼요? 배 터지고 배부르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옆집으로 딴 사람한테 가는 거를 전염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제가 하는 인체 파동 원리의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감염이나 전염이 어딘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면 또 제가 또 혼나니까 또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라고? 내 몸에서 생기는 거다. 내 환경이 그런 환경으로 뭐 한다고요? 터전이 바뀐다는 거지. 왜? 인체 파동 원리의 관점에서는 통증은 뭐 한다고요? 절대로 옮겨가지 않는다. 이동하는 게 아니다. 프랙탈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에너지 틀이라는 관점이 뭐예요? 하나가 그쪽으로 바뀌면은 뭐예요? 온 세상이 다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겼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우한에서 생겼는데 걔가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 가지고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옮아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한 거는 뭐라고요? 그 환경이 코로나가 잘 보셨어요? 번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렇다면은 중국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요? 코로나가 많이 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그 주변 환경, 날씨, 기후의 와 관계를 맺고 있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아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아플 때는 딴 게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기 아프니까 딴 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남편이 보셨어요? 남편이 속 썩일 때는요, 자식이 속 썩이는 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말 되지요?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속을 안 썩이는 게 아니라 남편이 속 썩일 때는 남편한테 신경 쓰느라고 딴 게 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돼요? 남편이 속 썩이는 게 아니고 자식이 속 썩이는 게 보여. 그건 무슨 얘기란 얘기예요? 남편이 속 썩이는 것은 자식이 속 썩이는 것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남편이 속을 안 썩여서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다 속을 썩이지만은 어느 순간 뭐예요? 우리 몸이 인식하기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남편이 속 썩이는 거는 대수롭지도 않다. 자식이 더 원수다. 그때는 뭐라고? 남편이 속 썩이는 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 말의 의미는 얘가 남편이고 얘가 자식이라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남편이 속 썩일 때는 자식 아픈 게 눈에 안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자식이 눈에 더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응? 예, 이게 그 우리 몸이 통증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전에는 뭐예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할 때는 환자가 왼쪽 어깨가 아프다 왔다가 갑자기 오늘 오른쪽 어깨 아프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또 왜 아프나 하고 또 보고 옮겨갔어요. 옮겨갔지요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걸 이해하게 된다고. 아, 왼쪽 어깨가 아프다는 분이 갑자기 뭐예요? 왼쪽 어깨 아프다는 얘기 안 하고 원장님
멀쩡한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하면은 뭐라고? 아, 말은 안 해도 왼쪽 어깨는 뭐 한다고요? 살만하구나, 좋아졌구나를 뭐요? 돌려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가 왼쪽 어깨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는 의미는 뭐예요? 어깨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왼쪽 팔꿈치가 아픈 거예요. 그다음 왼쪽 팔꿈치를 치료하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 오른쪽 어깨가 아니 왼쪽 어깨가 아팠어요. 왼쪽 팔꿈치도 아파. 왼쪽 어깨가 좋아지니까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왼쪽 팔꿈치가 아프다고. 왼쪽 팔꿈치가 좋아지니까 이제 다시 어디가 아파요? 그거가 아프겠어? 또 위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보다는 어떻게 돼? 그 강도는 처음보다는 이게 10이었다면은 얘가 8이었다면은 10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고. 얘 10이 7로 떨어졌어 레벨이. 그럼 얘는 8이잖아. 그러니까 왼쪽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다가 얘 8이 다시 5가 됐어. 그럼 또 누가 아파요? 7인 왼쪽 어깨가 아픈 거야. 하지만은 내 몸에서는 통증을 어떻게 느끼느냐. 원장님 제가 아파 죽겠어요. 이게 10이라고 한다면은 살만해요 하면 7이에요. 그러면은 7이 정도로 됐다고 해서 살만해요라고 하지 않는다고. 통증이 너무 아플 때는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는 뭐예요? 아파 죽는다 해도 살만한데 치료를 해가지고 좋아지면 어떻게 돼? 그 좋아진 맛에 어떻게 돼요? 통증이 좋아져도 더 몸에서는 뭐라고 느끼느냐? 더 아프다고 느껴.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내 몸이 반응하는 게 어떻게 돼요?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할머니가 용돈을 10,000원을 줬어. 기분이 입이 째지죠, 이죠? 근데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5,000원을 줬어요. 기분이 째져요? 안 되겠어요. 너무 안 좋겠어. 어, 그 손주는 기준점이 뭐라고? 10,000원이라고. 10,000원은 줘도 성이 안 차는데 5,000원을 주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손주를 희롱하나?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처음 줄 때 뭐부터 줘야 된다고? 1,000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조금씩. 이게 뭐냐? 그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잘해주면 어떻게 돼요? 조금 해주는 거는 뭐 하다고? 성이 안 차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좀 이런 얘기도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재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별하고 배우자를 사별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요, 뭐 100일도 안 됐는데 바로 뭐요? 상복을 벗기도 전에 재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뭐요? 치가 떨린다고 혼자 사는 분이 계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상복을 벗기도 전에 결혼할까요? 그 전에 부부 관계가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사람. 아니죠. 좋았던 사람. 좋았던 사람. 좋았던 사람. 경험이 없으신가 보다. 그걸 잘 몰라. 박선희 사부님 경험 있으시고 또. 무슨 경험? 아니, 시달린 경험. 이론적으로 생각해볼 때 그런 다 맞아. 이거 굳이 뭐 살아봐야 하냐. 살아봐야. 이론적으로 딱 겪어보면 뭐예요? 금슬이 너무 좋으니까. 그 금슬이 너무 좋은 신랑이 진짜 너무너무 잘해주는 신랑이 쭉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줄 알고 뭐요? 또 결혼하는 거야. 근데 남편한테 치가 떨렸던 부인은 뭐예요? 공짜로 뭐 한 타스 준다 해도 뭐요? 내가 뭐 이때까지 치가 떨려가지고도 내가 샀는데 뭐 또 그 굴 속에 또 들어가라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다 뭐라고? 그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뭐래요? 화장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통증은 뭐 한다? 옮겨 다닌다, 안 옮겨 다닌다? 옮겨 다니지 않는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면 코로나가 아까도 했지만 감염이다, 전염이다. 그럼 감염 안 되고 무조건 내 몸에 생기는 거예요 라고만 또 얘기하겠지만은 아니다. 감염도 되고 외부로서도 오지만은 뭐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수두가 어릴 때 생겼던 수두가 잠복해 있다가 뭐예요?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어린이 되었을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걔가 뭐 이름을 바꿔서 뭘로 바뀐다고? 대상포진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암이
뭘 하나도 없다가 정상 세포로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암 세포가 예요. 내 몸에 있다가 걔가 갑자기 뭐가 된다고? 암 세포가 확장이 된다고. 그 말은 요즘 뭐 선거를 따지지 않잖아요. 중도층이라고 하지만은 중도층이 어떻게 돼요? 기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좌쪽에 붙었다가 오른쪽에 붙었다고. 이해 득실에 따라서 뭐예요?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거라고. 세상이 그렇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에 좋은 균만 있고 나쁜 균은 없다. 이게 아니고 나쁜 균만 있고 좋은 균은 없다가 아니고 좋은 균도 없고 나쁜 균도 없다.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얘가 좋은 쪽에 붙었다가 나쁜 쪽에 붙었다. 그러면 면역력이 강할 때는 어느 쪽에 붙겠어요? 면역력이 강할 때는 좋은 쪽에 붙겠어? 나쁜 쪽에 붙겠어? 좋은 쪽에 붙어야지. 안 그랬다가 왕따 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느 쪽에 붙는다고? 나쁜 쪽에 붙는다고. 그러니까 왕따를 왜 시키는 줄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결국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자생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기준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그래요? 아침에도 TV에 나왔지만 아침마당에 기준점이 높으면 좋다, 낮으면 좋다. 행복하려면은 예, 기준점이 낮으면 된다고. 기준점이 뭐하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아셨죠? 네.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손잡고 남창기 한이는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지. 예. 그러니까 건강은 뭐 할 때? 건강할 때 지키자. 예. 돈은 뭐예요? 돈이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자식이 아닌가 보네. 네, 그렇다면은 뭐요? 기준점을 뭐 하면 된다? 돈보다 자식을 더 위하면 되는 거지. 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예? 돈도 없으면 못 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고 생계는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요? 잘 마셔요. 약 잘 해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셔야 돼. 네. 그래요. 자 모실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